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주식 취향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29일 월요일 정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다 주말 동안에 뭐 좀 편하게 있지는 못했죠, 다들. 그쵸?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게 주말 동안에 좀 보냈었고 그 결과물들이 오늘 좀 나온 거거든요. 일단은 뭐 지수부터 뭐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9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5%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클론에 대한 뭐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산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가 자체가 그러니까 저가 자체가 마이너스 2.55니까 그쵸? 시가는 마이너스 1.91 그리고 저가 자체는 마이너스 2.55 정도에서 출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미클론에 대한 뭐 여파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우려 아닌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된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장만 열렸던 부분들이었지만 뭐 상당 부분 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좀 일제히 좀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대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대 가까운 하락 출발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일단 뭐 장중 낙폭을 좀 줄였어요. 뭐 분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오전장에 시가가 좀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이 정부 발표거든요. 이 시간대. 이 시간대는 이제 정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4주간 정도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 그나마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살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폭 자체는 나오긴 했어요. 반등의 폭 자체는 좀 나오긴 해서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기는 한데 뭐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오미크론이죠. 이거는 저희 회원님들께도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미크론에 대한 뭐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주간, 2주가량의 시간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 소요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2주 동안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남부 아프리카죠. 남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입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국자들을 좀 일시 제한한다라는 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간이잖아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저평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차치하고 다 여기에 그냥 다 쏠려버린 거죠. 쏠려버린 거죠.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러한 뭐 시장 상황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이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거든요. 비체계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적정 수준의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 그리고 적정 수준의 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체계적인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그 심리 자체가 주가에 투영이 되게 되면 이 변동성 자체를 측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뭐 지수 자체는 오늘 뭐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보여줬던 이런 저점 구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들이죠.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자리들을 일단은 뭐 지켜주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딱 똑같아요. 이거 안 지워도 돼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라인들을 안 지워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낙폭 보여줬다가 다시 살려내는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IT 종목군들,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게임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쑥쑥쑥쑥 움직이면서 코스피아는 좀 다른 행보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코스피아는 좀 이런 이제 다른 행보들을 좀 보여주다가 눌림목, 그리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그 다음에 좀 밀리는 모습들에서 이 주요 라인들을 좀 지켜주는 자리에서 오늘도 좀 마감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지 패턴들은 확인이 되곤 있지만 내일 모레,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오미크론이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시장에 대한 파급력,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만 뭐 정확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접근하자고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접근하자고요. 심플하게. 지금은 정말 심플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플하게 접근.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매도를 하시는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전체로 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그것들을 종목들을 다 잘라내면서 현금을 하시기보다는 전체 평균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종목을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5종목을 갖고 있어. 나는 또 20종목을 갖고 있어. 나는 30종목을 갖고 있어. 나는 뭐 40종목을 갖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것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매도를 하지 마시고, 전체 계좌, 내 전체 계좌의 100%를 기준으로 해서, 내 전체 계좌의 100%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는 현금화하는 전략, 또는 한 30%는 현금화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이 좋고 이 종목은 나쁘고, 이 종목은 좋고 이 종목이 나쁘고, 이것들을 판단 내리는 거는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오미클론이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전체를 다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빠지고 더 빠지느냐는 사실은 종목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거지, 이 종목이 나빠서 저 종목이 나빠서, 뭐 물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관련 종목군들이 뭐 언젠간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올라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걸리는 시간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걸리는 시간 자체를. 그러면은 이 오미클론에 대한 시장의 영향이 초기에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쵸? 예,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리오프닝도 빠지고, 경기 민감주도 빠지고, 뭐 심지어 뭐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도 빠지고, 게임주도 빠지고, 무슨 뭐 5G도 빠지고, IT 종목도 다 빠지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경중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현금화 전략들을 만들어 내놓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조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물량들을 조금 넘겼다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은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현대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밑에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 현대바이오. 이게 지금 왜 올라갔냐면,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어, 이 코로나바이오, 아니 현대바이오, 코로나바이오란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예, 현대바이오. 이 현대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올라갔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경구용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7일이죠. 그 다음 달 7일 날 이 경구용 바이오와 관련해서 현대 일상 중인 CP-COV,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까지 해결하는 바이러제인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발표를 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측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쯤 심리를 툭 건드려 버리니까 이제 물량들이 쓱 들어가면서 오늘 얼마가 거래된 건가요? 500만 주 거래됐죠. 524만 주가 물량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좀 너무 큰 자금들을 좀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단타 개념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적정하게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갔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막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악재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의 반대급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거야라는 부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그 현금, 그러니까 처음이죠, 초기에
초기 단계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손실 부분들을 계속 메꿔 나가는 거죠. 손실 부분을 계속 메꿔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장 쓰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황적인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응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각자에 맞는 아마 율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 맞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냥 실전 매매를 해 오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한두 번 겪어봤겠습니까? 뭐 근래를 떠나 그 근래의 뭐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뭐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 인플레 부분들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민 반응을 해버렸다고요, 그동안에. 그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한 방향을 딱 만들어내게 되면 위로도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을 때도 분명히 다운사이드가 나오거든요. 그쵸? 네. 과민하게 반응이 나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뭐 시황 방송은 뭐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보다는 어떻게 대응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제가 경험을 해봤던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게 걸로 지금 가버려가지고 조금 이제 시황 방송, 장마감 방송하고는 좀 취지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우진 않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것들을 뭐 지우진 않을 테니까 뭐 그렇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좀 특징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나아졌었던 종목군들을 뭐 한두 종목씩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코스피 쪽으로는 재미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예.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하고 아이고 이게 왜 이러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로 포인트.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한 0, 제로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한 0.92 정도인데 0.92 정도도 좀 지키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가 계속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서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지금은 매도라는 개념보다는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메리트 부각되면서 4.98 유일하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띈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가장 뭐 유일하게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랩지노믹스. 그쵸? 오미크론에 대한 뭔가 이제 진단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시즌 같은 경우가 4%대 음봉을 좀 보여줬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가 5.65 정도 올라갔고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별 구간에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음봉을 좀 보여줬어요. 음봉을 좀 보여줬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확실히 오미크론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뭐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루이틀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음봉이긴 하지만 오일순 자체를 하락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는 또 이게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관련주를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죠. 예,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알서포트라든지 뭐 이런 ECS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선반영적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기는 한데 좀 확산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은 또다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기대감들은 죽지 않았어요. 예, 기대감들은 죽지 않은 그런 차트다. 그다음에 인성정보라든지 뭐 유비케어, 원격진료겠죠. 뭐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집단 뭔가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은 또 병원들을 또 입원이라든지 뭐 내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는 일단은 뭐 코로나 초창기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지오 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당일 배송 서비스 해주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지오 소프트가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어요. 실적 자체가 이제 반영이 다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어내주면서 오늘 거래량이 약간 실리는 움직임들 속에서 한 2%, 3%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이런 쪽으로 또 반영이 돼주게 되면 변동성은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것들도 곁다리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는 뭐 메디아나가 금요일에 상한가 들어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맥 ICS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살아있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움직임들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던 게 좀 있어요.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또 연예 기획사와 관련해서 엔터사와 관련해서 특히 뭐 정우성, 이정재, 뭐 엔터사와 관련해서 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오히려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29.89 거기서 뭐 상한가 400만 주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엔터 쪽에서는 FNC 엔터,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 쪽이죠. 이제 하이브 저 뭐냐 BTS, BTS가 이제 또 성황리에 콘서트를 좀 맞췄다라는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렇게 크게 오전장에는 반응이 좀 나오다가 뭐 확실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대응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 대응을 못 해드렸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7%대 강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 치료제 쪽으로는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지켜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게 치료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또 언제 또 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지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뭐 분식이라든지 뭐 검찰 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악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접근하자고요. 순수하게. 지금 나와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순수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항상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좀 돌 때 내가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지 공식화해서. 자, 코로나 뭐? 자, 진단키트, 백신, 그다음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그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공식화가 돼 가지고 탁탁탁탁 들어갈 수 있게끔 관심 종목들을 쭉 나열을 시켜놓고 차트 대응하시면서 단타 대응하시면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테라젠 이특스 이게 차트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어요. 차트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얘들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방역 당국 오미크론 그쵸? 타겟이죠 타겟 변이 타겟 유전체 뭐 분석법 개발 착수를 했다라고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테레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코로나19 조기 진단 기술 고도화 국제과제 뭐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은 펀더멘털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들이 없어요. 펀더멘털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슈,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수급 심리 이런 것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가 움직였다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들, 단타적인 움직임들에서에 대한 차트 흐름들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뭐 이런 흐름으로는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요번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서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리면서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평균 비중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한 이후에
오미클론이 한 1주에서 2주가량 정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소요가 되는 그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각국에서 전해지는 오미클론에 대한 확진자 수라든지, 뭐 여파, 그 저기 뭐냐 전파 속도라든지, 그리고 뭔가 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백신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부스터샷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주식창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한테 뭐 이분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겪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이후에 시장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처음이시라 조금 이제 난색을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절에 코로나 1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무슨 뭐 무슨 뭐 연예 무슨 뭐냐 팬클럽 1기도 아니고 그죠?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의 그 크기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 한 차례 좀 경험을 해본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몸에 배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충격파가, 물론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새롭게 또다시 백신을 개발을 해야 돼, 시간 소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이후의 시장에서에 대한 대응 자체는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하자, 현명하게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항상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주식창 들어오셔서 최영동 고수 찾으시게 되면 뭐 가장 적절한 답을, 현명한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뭐 시황 방송이 아니고 대응을 어떻게 하자, 대응법에 대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